선생의 슬기로운 실과 수업 2단원 네 번째 시간 식물을 직접 가꾸어 볼까요? 라는 주제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동물과 식물을 목적에 따라 구분했었죠. 그래서 생활에서 활용하는 식물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곡물, 다른 하나는 채소와 과일, 세 번째는 화초, 마지막 네 번째는 특용작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다음, 생활에서 활용하는 동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식물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식물을 가꾸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5단계를 거쳐요. 첫째, 계획하기, 둘째, 준비하기, 셋째, 심기, 넷째, 관리하기, 다섯째, 수확하기. 물론 식물의 종류나 식물의 특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크게 이 5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 5단계는 일반적인 식물 가꾸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 가꾸기 이 5단계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은 가꾸는 목적과 환경에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둘째, 가꾸는 방법, 준비물,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 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울 환경, 목적에 알맞은 식물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 환경과 목적에 맞는 식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방울토마토를 가꾸는 방법, 방울토마토를 기를 때 필요한 준비물,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책을 통해서 검색을 찾아보는 조사 활동이 필요하겠죠.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준비하기 단계예요. 식물을 심고 가꿀 텃밭, 화분, 화단 등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 배양토와 재배 도구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방울토마토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학교 또는 교실 또는 집에서 기를 장소가 있다. 뭐 텃밭이 있거나 화단이 있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텃밭이나 화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화분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 여기에 심을 흙 그리고 사용할 도구, 뭐 모종삽이나 장갑 이런 걸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세 번째 단계, 심기 단계입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 알뿌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심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대부분 모종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모종을 주변에 있는 농업사나 아니면 화원 같은 데에서 구입을 한 뒤에 옮겨 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왼쪽에 있는 모종을 구입한 다음 이 모종을 화단이나 텃밭이나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리하기 단계예요. 거름을 주어 영양을 공급하거나 또는 식물의 특성에 맞게 물을 주거나 천적이나 농약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제거하는 과정이 네 번째 관리하기 단계입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관리하기 단계가 식물 기르기, 식물 가꾸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랜 기간 해주어야 하는 활동들이에요. 식물이 일주일에 물을 몇 번 줘야 하는지, 물을 얼만큼 줘야 하는지, 그리고 식물의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접 관리해야 하는 단계가 이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수확하기 단계입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는 단계이고요. 이 수확하기 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필요로 했던 작물, 곡물이면 곡물,
화초나 과일이면 화초나 과일, 아니면 뭐 특용작물 또는 화훼, 그 화초,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필요한 작물을 수확하는 단계가 5번째 단계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예시를 방울토마토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꼭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보고 있는 그 상황, 환경에 맞게 필요한 작물을 선택을 해서 식물을 키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 이 5단계를 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4번째, 관리하기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바로 햇빛, 적당한 햇빛이 필요하고요. 적당한 온도,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게, 공기가 잘 통하게 식물을 유지한 다음 물을 적당량 주고 그리고 흙을 자주 갈아 주어야 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햇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이 5가지를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하나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5가지 요소들은 식물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미리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또는 책을 통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식물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께 여쭈어 보는 등 미리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약간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햇빛입니다. 햇빛은 식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양분을 만들거나 꽃과 열매를 맺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식물은 햇빛을 너무 좋아하는 식물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강한 햇빛을 싫어하고 약간은 어두운 곳,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곳에서 길러야 하는 식물도 있어요. 다음 2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식물 내에서 물질을 운반해 줍니다. 흙 속에서 얻은 양분을 잎과 꽃, 열매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에요. 다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떤 식물은 뭐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 물을 줘야 하는 식물도 있고요. 또 어떤 식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충분한 식물이 있습니다. 역시 식물에 따라 물을 주는 주기, 물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햇빛과 물 2가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보고 이 영상 속에서 햇빛과 물이 식물이 자라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란 물은 생물이 자라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결과를 얻어야 하니까 다른 식물에 비해 아주 잘 자라는 콩나물로 실험해 볼게요. 먼저 비생물적 환경 요인 중에 햇빛이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면 실험 중에 어떤 조건을 갖게 하고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그야 햇빛의 조건 말고는 다 같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즉 화분 대신 쓰일 페트병의 크기, 콩나물의 양, 콩나물의 길이, 물의 양, 물을 주는 횟수는 같게 하고 하나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나는 햇빛이 안 들도록 어둠 상자로 덮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비생물적 환경 요인 중에 물이 콩나물의 자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게 하고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햇빛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게 하고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안 주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본 대로 같은 크기의 페트병 4개 중간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 중 페트병의 입구 부분이 화분으로 쓰일 거예요. 페트병의 입구를 거꾸로 해서 탈지면을 깔아주세요. 탈지면은 왜요? 흙에서도 잘 자라지만
탈지면은 물을 계속 머금는 성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흙 대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비슷한 길이의 콩나물을 같은 양으로 담아주세요. 그리고 잘라낸 페트병의 나머지 부분에 꽂아주세요. 물을 줬을 때 물 받침대가 되어줄 거예요. 자, 이제 설계한 실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줄 조건, 즉 2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2개는 어둠 상자로 덮어줄게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 2개 중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역시 어둠 상자로 덮은 것 2개도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물을 주는 페트병에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탈지면이 젖을 정도로 물을 줘야 해요. 자, 그럼 이 4개의 페트병에서 콩나물이 각각 어떻게 자라는지 일주일 이상 관찰해 볼까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물을 준 콩나물. 이 콩나물은요, 떡잎과 떡잎 아래 몸통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콩나물이 자라고요. 초록색 본잎까지 나왔네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물을 주지 않은 콩나물은요, 떡잎이 연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떡잎 아래 몸통이 가늘어지고 시들었어요. 이번엔 어둠 상자 안의 콩나물이에요. 어둠 상자로 덮고 물을 준 콩나물은 떡잎이 노란색 그대로이고 콩나물이 위로 자랐네요. 본잎도 노란색이고요. 어둠 상자로 덮고 물을 주지 않은 콩나물은 떡잎이 노란색 그대로이고 시들면서 떡잎 아래 몸통이 매우 가늘어졌어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영상 통해서 햇빛과 물이 식물이 자랄 때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3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식물마다 잘 자라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조사한 뒤에 식물에 필요한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기인데요. 공기는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는 데에는 공기의 순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토양인데요. 토양은 식물이 뿌리를 내려 지탱할 수 있게 돕고 토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이것들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분에서 기르는 식물의 경우에는 화분에 있는 흙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보통은 흙가리 또는 분가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5가지 요인들이 식물이 잘 자라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토양, 흙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도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면서 흙이 식물이 자라는 데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풀 한 포기를 보았다. 풀은 아스팔트 도로 옆 돌멩이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엔 뭐가 있는 걸까?
식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만큼 흙이 식물이 자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과제는 교과서 29쪽에 나와 있는 식물 가꾸는 방법 조사하기라고 되어 있는 그 활동 해보기를 여러분이 조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방울토마토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꼭 방울토마토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기르고자 하는 식물의 이름을 검색한 뒤에 식물을 가꾸고 싶은 이유, 필요한 준비물, 가꾸는 방법을 잘 조사해서 정리해 오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차지에 있는 선택 활동 1번, 다육식물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과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